50개의 사연들이 엮어낸 모두가 함께 듣는 전태의 평전 오디오북 1부 어린 시절 4화 철조망을 넘다. 우리들은 대개 어렸을 적에 제각기 어떤 종류의 철조망을 넘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철조망을 넘나든다. 남의 과수원에서 풋사과를 따먹기 위하여 탱자나무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려다가 팔다리에 온통 가시 자국이 나본 사람, 돼지 먹이의 맛을 잊지 못하여 미군 부대의 철조망에 개구멍을 내어 들어가다가 등에 총탄을 맞고 죽어간 어떤 아이의 슬픈 소문을 들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철조망을 넘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알 것이다. 무엇인가에 끌려 또는 떠밀려 거기까지 온 우리들을 가로막고 버티고 선 저 완강한 철조망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풀죽어 되돌아선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넘는다. 아니, 넘을 수밖에 없다. 철조망, 그것은 법이다. 질서이다. 규범이며 도덕이며 훈계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억압이다. 겹겹이 철조망을 둘러치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철조망을 넘어서려는 사람을 짓밟고 그 쓰러진 얼굴 위에다 침을 뱉는다. 쓰러져 짓밟힌 인간의 이지러진 얼굴 위로 고통스런 죄의식의 올가미가 덮어 씌워진다. 철조망을 넘는 과정은 무례한으로 전락하는 과정, 법과 질서의 테두리 밖으로 고독하게 추방되는 과정, 양심과 인륜을 박탈당한 비인간으로 밀려나는 과정이다. 그것은 동시에 인간으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떤 법률과 질서와 도덕과 훈계로도 가로막을 수 없는 자신의 삶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철조망 앞에 결박당하여 의식이 마비되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생명력, 인간 의지의 표현이다. 부산에 내려온 첫날에 부산 투박이 구두닦이들에게 붙잡혀 몰매를 맞고 구두통까지 빼앗겨버린 후 끝내는 바닷가에서 죽음의 공포를 맛보아야 했던 전태일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의 수기에는 철조망을 넘고 무임승차로 서울길에 오르는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그렇다. 가야 한다. 한시바삐 서울로 다시 가자. 죽더라도 서울에 가서 죽는 편이 나을 게고 살더라도 서울에서 사는 것이 부산보다 나에게 유리하다. 내일 새벽차로 가자. 돈은 없지만 또 가는 거다. 내가 언제 돈 가지고 다녔나? 이렇게 생각한 나는 부산진역 뒤 삼부두 앞의 하수도 공사용 백강 속에서 밤이슬을 피할 겸 내일 아침 4시에 출발하는 열차 시간에 늦지 않게 홈으로 몰래 들어가는데 필요한 사전 답사도 해둘 겸 겸사겸사해서 역 뒤로 가기로 한 것이다. 새벽 4시도 되기 전에 벌써 역전 근방은 자동차의 소음과 기관차의 웅장한 맥박 소리에 악몽 속을 헤매던 나는 발작적으로 눈을 뜨고 말았다. 확성기는 서울 방면 여행객의 개차를 시끄럽게 알리고 있다. 별들은 전부가 선잠을 깬 것처럼 껌뻑거린다. 나는 마침내 철조망을 넘었다. 나는 끝에서 4번째 객차에 올랐다. 오르자마자 맞은편 성강구에서 나와 같은 처지라고 생각되는 빡빡머리 녀석이 사방을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열차에 오르다가 나를 보자 얼른 뒤돌아 내렸다. 아마 내가 꽤 심상구전 인상을 했던 모양이다. 사실 너는 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여건이 되는 것이다. 열차 안에 나 같은 녀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장이나 승무원은 심한 단속을 하는, 그러니까 그 녀석은 내가 서울까지 가는 데는 방해물이 아닐 수 없다.
승강구에서 좌석에 있는 안으로 들어서자 이번에는 뒤쪽 맞은편 도어를 열고 승무원 2명이 이 기록첩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닌가. 순간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가슴은 참새처럼 두근거리면서 어서 빨리 승무원이 통과하기를 기다렸다. 내 바로 위에 앉은 할머니는 치마를 밑으로 내려서 나를 감추어 주셨다. 나는 할머니의 말없는 인간애에 어머니에게만 맛볼 수 있었던 감정을 느꼈고 나도 모르게 두 눈엔 뜨거운 눈물이 야윈보를 적셨다. 순간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웠던지 그리운 동생들은 생각할 때 슬픔은 내 작은 가슴을 온통 그리움으로 변하게 했다. 그 무엇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감정을 마음껏 느끼고 있을 때 기차의 발차 신호가 순수한 감정을 빼앗아 가버리고 또다시 차가운 현실에 나를 내동댕이 치고 말았다. 흙이진 배를 끌어안고 곧 잠에 골아떨어졌다. 먹다 버린 쓰레기들로 인해서 객차의 바닥은 온통 냄새투성이다. 거기에 코를 대고 엎드려서 얼마를 잤을까.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뜨고 직감적으로 종착역에 나온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곳은 뜻밖에도 서울이 아니라 영천이 아닌가. 대구까지 가려고 해도 80리 길인 영천. 서울이라면 어떠한 수단을 부려서라도 10원짜리 수제비 한 그릇은 먹을 수 있을 텐데 영천역이 웬 말인가. 허기와 실망에 빠져 이젠 개차라는 여건이 겁나지도 않았다. 그 여건이 나를 붙잡아가면 따라가서 매를 맞더라도 무엇이든 먹을 것을 구한다는 생각 아래 표도 없는 나는 떳떳하게 개찰구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순간적인 조그마한 희망은 이내 실망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개찰구를 지나치자 수표원은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빨리 나가라고 뒷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사실 나는 그때 전형적인 거지였으니까 아예 나라는 인간은 잡혀갈 가치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잡아갈 가치조차 없는 인간. 그는 한낮의 찌는 더위 속에서 한산한 시골 정거장 대합실의 긴 의자 위에 넋 잃은 듯 누워 몇 시간 후에 떠날 대구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까 타고 온 객차 안에서 주었던 수건을 베개 삼아 베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배고픈 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저 졸음만 쏟아졌다. 얼마를 잤는지 그는 어린아이 울음소리에 잠시 깨었다. 4~5m쯤 떨어진 맞은편 의자에서 웬 새색시 하나가 볕에 까맣게 그을린 야윈 얼굴을 찡그리며 사내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잠시 후 아이를 달래다 못한 새댁은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그녀가 앉아있던 벤치 위에는 아까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깎아둔 듯한 큼직한 사과 하나가 누렇게 변색된 채 놓여 있었다. 벌떡 일어난 그는 단숨에 그 사과를 집어들고는 심한 허기를 느끼며 벤치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미친 듯이 사과 하나를 다 씹어먹고 다소 활기가 돌아온 것을 느끼며 일어선 그는 그만 가슴이 딱 멈추는 것 같았다. 바로 그가 굴러 떨어졌던 바닥에 100원짜리 지폐다발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 일어설 무렵 나는 그만 가슴이 딱 멈추는 것 같았다. 바로 내가 엎어졌던 바닥에 돌돌 말린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장도 아닌 꽤 많은 부표의 100원권이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돈을 손에 잡는 순간 역 앞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정말이지 그는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꼬박 이틀 동안을 조금 전에 주워 먹은 사과 한 알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던 그 파리를 날리고 있는 역전 식당에 뛰어들어가 2접시 떡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또 고물도 남기지 않은 채 다 먹고 난 그는
식당을 나와 훅훅 지혈을 뿜어내는 철길 위를 걸으면서 비로소 도님자 생각이 났다. 5시가 되려면 아직도 2시간은 기다려야 되고 그동안에 어디 물리는 데 가서 세수나 하고 발도 씻고 대구까지는 차비가 충분히 되니까 차표를 사가지고 오래간만에 마음을 놓고 금표원들을 쳐다볼 수 있었다. 내 수중에 아직도 500원 하고 10원짜리가 석 장이나 있는 것이다. 이때까지 까맣게 생각 안 했던 도님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할 때 나는 몹시 마음이 괴로웠다. 이 돈은 분명히 아까 그 새댁의 돈일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 순진하고 마음씨가 없게 생긴 새색시가 이 돈을 잃어버린 것을 알면 얼마나 찾을 것인가를 생각하니 너무 불쌍했다. 이 돈이 없어서 차를 못하면 어떡하나를 생각할 때 돈을 도로 돌려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정말 돌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이 돈을 돌려주고 나면 또 당장부터 차를 숨어 타야 되고 언제까지고 또 기약도 없이 굶주려야 되는 것이다. 전태일 50주기를 잘 기념하는 방법. 모두가 듣는 전태일 평전. 제작 민주노총 서울본부. 후원 전태일 재단.